지금 당장 그 수면제를 내려놓으십시오. 잠 좀 자보겠다며 매일 밤 삼킨 그 하얀 알약이 지금 여러분의 뇌세포를 서서히 녹이고 수면 중추를 영구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꿀잠을 기대하며 드신 그 한 알이 내일 아침 여러분을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싸늘한 죽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약만 먹으면 만사형통이라며 8년 동안 수면제에만 의존하던 박철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성이 생겨 뇌가 완전히 망가졌고 대낮에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며 사랑하는 손주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비극이었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약물이 여러분의 뇌를 잠식하는 동안 아무런 통증도 없다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고 기억력이 깜빡거릴 땐 이미 뇌의 골든타임이 끝난 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경고합니다. 수면 전문의들이 가족에게만 몰래 챙겨주는 수면제 없이 죽어가는 뇌 기능을 되살리는 기적의 식단을 오늘만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이 곧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생명보험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믿으시겠습니까? 이 3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약물 중독의 늪에서 건져내고 매일 아침 상쾌하게 눈뜨는 기적을 선물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브레시피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뇌 건강과 수면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주변에 잠 못 이루며 약봉지만 늘어가고 있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밤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밤의 실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괴로움을 넘어 수면제가 우리 뇌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음식이 유일한 해답인지 그 의학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다시는 약통에 손을 대고 싶지 않아지실 겁니다. 먼저 수면제의 배신에 대해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면 오늘 꿀잠 잤다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뇌파 검사를 해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정상적인 수면은 뇌가 휴식하는 깊은 서파 수면과 꿈을 꾸며 감정을 정리하는 렘 수면이 파도처럼 리드미컬하게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소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합니다. 치매를 막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수면제로 억지로 재운 뇌는 다릅니다. 수면제는 뇌의 스위치를 강제로 내려버립니다. 이것은 잠이 아니라 화학적 기절 상태입니다. 겉보기엔 자는 것 같지만 뇌파는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닌 몽롱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뇌 청소 시스템인 글림파틱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7시간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어제 일이 잘 기억나지 않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뇌 속에 독소가 그대로 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근육이완 부작용입니다. 수면제는 뇌뿐만 아니라 온몸의 근육을 강제로 풀리게 합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거나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가 빈번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노년의 낙상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잠 좀 자보겠다고 먹은 약이 뼈를 부러뜨리고 뇌를 망가뜨리는 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뇌는 아주 영리해서 외부에서 계속 약이 들어오면 스스로 잠드는 노력을 포기해버립니다. 주인이 알아서 약을 넣어주네. 난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수면 중추가 퇴업을 선언하는 순간 약 없이는 단 1분도 잘 수 없는 심각한 약물 의존증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골든타임 5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소성의 시간입니다. 우리 뇌는 말랑말랑해서 손상을 입어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면증 초기 5년까지는 뇌세포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흐름이 막힌 가기능 장애 상태입니다. 마치 수도관이 녹서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관이
아예 터져버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때 녹슨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이 바로 식단입니다. 왜 하필 음식일까요? 약국에서 파는 멜라토닌 영양제를 먹으면 더 빠르지 않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성 멜라토닌을 직접 먹는 것은 뇌에게 너는 이제 멜라토닌 안 만들어도 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호르몬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 뇌의 송과체는 스스로 호르몬 만드는 공장 문을 닫아버립니다. 장기적으로는 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반면에 음식을 통해 원료를 공급하는 것은 다릅니다. 트립토판, 마그네슘, 비타민 같은 영양소는 멜라토닌 자체가 아닙니다. 멜라토닌을 만들기 위한 벽돌과 시멘트입니다. 이 재료들을 넣어주면 우리 뇌는 재료가 들어왔네. 다시 공장을 돌려볼까 하고 스스로 일을 시작합니다. 녹슬었던 기계가 다시 돌아가고 막혔던 호르몬 샘이 뚫리면서 뇌가 스스로 잠드는 법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이자 뇌의 재활 훈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지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잘 때 필요한 연료가 없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입니다. 뇌가 굶주려 비명을 지르는데 거기에 마취총 수면제를 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양가 가득한 밥 수면 식단을 주시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5가지 식단은 수십 년간 수면, 의학계에서 검증된 뇌가 가장 좋아하는 수면 연료들입니다. 이 음식들이 위장에서 소화되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 뇌세포 하나하나를 적셔주면 여러분의 뇌는 비로소 안심하고 휴식 모드로 들어갈 것입니다. 약 기운에 취해 필름이 끊기듯 잠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듯 서서히 그리고 깊게 잠드는 진짜 숙면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엌은 여러분의 가장 훌륭한 약국이며 냉장고는 가장 안전한 처방전입니다. 이제 그 처방전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기적의 식단인 따뜻한 우유와 바나나, 아몬드가 만들어내는 멜라토닌 생성의 비밀부터 뇌과학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멜라토닌이 단순히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라고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멜라토닌은 뇌 속의 청소부이자 복구 기술자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야만 멜라토닌이 뇌세포에 쌓인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씻어내고 손상된 신경을 복구합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공장은 재료가 없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핵심 재료가 바로 트립토판입니다. 우유 속의 트립토판은 소화 과정을 거쳐 혈액으로 들어가고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여 뇌로 진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력자가 바로 바나나의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는 트립토판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으로 바꾸는 효소 작용을 촉진합니다. 낮 동안 만들어진 이 세로토닌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비로소 멜라토닌으로 변신합니다. 즉, 우유는 원료를 대고 바나나는 그 원료를 가공하는 일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몬드의 마그네슘이 더해지면 이 공정은 훨씬 빠르고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또한 따뜻한 우유가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벽에 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미주신경은 뇌와 장을 연결하는 가장 긴 신경으로 심신을 안정시키는 부교감 신경의 핵심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되면 뇌는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듯한 안전함을 느끼고 경계태세를 해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주는 강력한 심리적 안정 효과의 정체입니다. 두 번째 비밀 병기인 마그네슘이 풍부한 호박씨와 다크 초콜릿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리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불면증 환자의 뇌는 밤이 되어도 꺼지지 않는 엔진과 같습니다. 걱정과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끊임없이 생각의 꼬리를 뭅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뇌의 브레이크 페달인 가바 수용체를 활성화합니다. 가바는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가바가 재기능을 하면서 과열된 뇌 회로를 차단하고 진정시킵니다. 호박씨에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아연도 풍부한데 아연은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과정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즉, 호박씨 한 줌은 뇌의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동시에 수면,
호르몬 공장을 돌리는 연료가 됩니다. 다크 초콜릿의 테오브로민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에게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단, 카카오 99%처럼 너무 쓴 것은 각성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70%에서 80% 정도의 적당한 함량을 선택하여 딱 2조각만 드시는 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면서 뇌가 이완되는 느낌을 즐기십시오. 세 번째 처방인 저혈당 지수 탄수화물이 왜 멜라토닌의 택배 기사인지 영양학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혈관 장벽은 뇌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 물질이나 통과시키지 않는 아주 까다로운 검문소입니다. 트립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이지만 덩치가 커서 다른 아미노산들과 경쟁하다 보면 뇌로 들어가는 경쟁에서 밀리기 일쑤입니다. 이때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발린류신 같은 다른 아미노산들을 근육, 세포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는 트립토판만 남게 되어 경쟁자가 사라집니다. 덕분에 트립토판은 텅 빈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여 뇌 속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걱정하시지만 수면 부족은 비만의 지름길입니다. 잠을 못 자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줄고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이 늘어나 다음날 폭식을 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 작은 고구마 반 개는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하여 밤새 뇌가 굶주리지 않게 합니다. 뇌는 잠잘 때도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간에서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쓰기 위해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이것이 잠을 깨우는 원인이 됩니다. 고구마의 느린 탄수화물은 밤새 뇌에게 링거를 꽂아주듯 에너지를 공급하여 중간에 깨지 않고 꿀잠을 자게 만드는 숨은 공신입니다. 네 번째 규칙인 카페인과 알코올 금지가 왜 뇌의 생체 시계를 지키는 길인지 신경학적으로 경고하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동안 아데노신이 차곡차곡 쌓이면 밤에 졸음이 쏟아지는 수면 압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이 뇌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방해합니다. 피로 물질은 가득 찼는데 뇌는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마취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카페인에 반감기는 나이가 들수록 길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4시간이면 분해되던 것이 60대가 넘어가면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져 10시간이 지나도 혈액 속에 남아 뇌를 괴롭힙니다. 오후 2시 이후의 커피는 오늘 밤 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알코올은 더 교묘한 배신자입니다. 술을 마시면 빠르게 잠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수면 단계가 아닙니다. 뇌파를 측정해보면 술을 마시고 자는 잠은 뇌가 쉬지 못하는 얕은 잠인 1단계 수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꿈을 꾸고 기억을 정리하는 렘수면이 억제되고 깊은 잠인 서파 수면이 파괴됩니다. 술이 깨면서 발생하는 알데히드 성분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체온을 높여 새벽잠을 설치게 합니다. 술로 잠을 청하는 것은 내일의 뇌 건강을 가불해서 쓰는 가장 어리석은 빚잔치입니다. 마지막 5번째 히든카드 타트체리 주스가 어떻게 천연 멜라토닌 주사가 되는지 임상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인 파이토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과 화학 구조가 똑같아서 거부 반응 없이 바로 흡수됩니다. 특히 타트체리에는 멜라토닌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불면증 환자의 뇌는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염증 수치가 높은 상태입니다. 타트체리의 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멜라토닌이 파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작용하도록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트체리 섭취는 트립토판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여 체내 트립토판 농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즉, 타트체리는 그 자체로 멜라토닌 덩어리이면서 동시에 내 몸이 멜라토닌을 잘 만들도록 돕는 부스터 역할까지 하는 셈입니다. 따뜻한 타트체리 주스 한 잔은 시고 떫은 맛이 특징인데
이 맛이 입안을 자극하여 침 분비를 돕고 소화를 촉진하여 자는 동안 위장이 편안하게 해줍니다. 약이 아닌 식품으로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는 가장 우아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음식 처방은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우유와 바나나가 재료를 대고, 마그네슘이 공장을 돌리며, 고구마가 재료를 운반하고, 타트체리가 완성품을 보충해 줍니다. 그리고 카페인과 알코올 금지는 이 공장이 멈추지 않게 지키는 보안관입니다. 이 완벽한 시스템을 오늘 밤 여러분의 몸속에 구축하십시오. 3일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뇌는 잃어버렸던 수면의 리듬을 되찾고 매일 아침 기적 같은 상쾌함을 선물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꿀잠은 바로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실천하시면서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조금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타트체리 주스가 너무 쉬어서 위가 쓰이다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물에 희석하는 비율을 높이시거나 꿀을 아주 조금만 타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꿀의 당분이 위벽을 보호하고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니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따뜻한 두유나 아몬드 밀크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두유에도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이것을 먹었으니 당장 잠이 와야 해라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뇌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에서 3주는 꾸준히 실천하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조급함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부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음식들이 내 몸을 고치고 있다고 믿으며 즐기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게 잠드십시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환경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침실이 너무 밝거나 시끄러우면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십시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십시오. 암막 커튼을 쳐서 침실을 완전히 깜깜하게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우리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어둠 속에서 멜라토닌은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식단과 수면 환경, 이 2가지 날개로 여러분은 불면증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자유롭게 꿈나라를 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기적의 식단으로 새 삶을 찾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0대 김영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영희님은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밤마다 남편 생각에 눈물로 치새우며 뜬 눈으로 밤을 보냈고 결국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약 덕분에 자는 것 같았지만 갈수록 약 기운이 떨어지면 불안해지고 낮에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기억력도 나빠져서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고 이러다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가 알려드린 이 식단 처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희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을 서서히 줄이면서 식단을 실천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좋아하던 커피를 딱 끊고 라벤더 차를 마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따뜻한 우유에 타트체리 농축액을 타서 드셨고 출출할 때는 호박씨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약 없이 자는 게 두려워 힘들었지만 꾹 참고 견뎠습니다. 2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리에 눕자마자 스르르 잠이 들더니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7시간을 푹 주무신 것입니다. 3년 만에 처음 겪는 기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머리가 너무 맑아서 날아갈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영희님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고 매일 밤 꿀잠을 자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김영희님의 기적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뇌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5년 이내의 초기 불면증이라면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트에 가서 바나나와 우유 호박씨, 고구마 그리고 타트 체리 주스를 장바구니에 담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커피 잔을 내려놓고 따뜻한 우유 잔을 드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나아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비몽사몽 보낸 어제와 작별하십시오. 맑은 정신으로 아침 햇살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며 활짝 웃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재료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불면의 고통 속에 계신 여러분께 확실한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밤잠 설치며 괴로워하시는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뇌를 살리고 인생을 구하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꿀잠 식단을 시작하겠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글로 쓰는 순간 뇌는 그것을 강력한 치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힘을 만들어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그 결심을 매일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멘토였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언제나 평안하고 안락하기를 저도 끝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꿀잠 주무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